사람들이 집을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을 파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집을 파는 본질적인 이유.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이유, 배경은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집값이 안 떨어져 보세요. 사람들 집 팝니까? 집 절대 안 팔죠. 집값 계속 올라가 보세요. 집값 계속 네? 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절대 안 팔죠. 자,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인가 30년인가 왔을 때 있잖아요. 네? 자,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에 어마무시한 집값 하락이 왔다고요. 그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부동산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영원히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잡아서 꾸준하게 5년 보유하고 있으니까 5, 6억, 7, 8억 차익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해서 돈 벌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했던 건요, 유일하게 잘했던 거는 2015년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2015년도에 집을 샀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전세가가 상승하면 결국은 비싸진 전세가 때문에 월세 수요로 전환되게 되고, 월세가 다 상승한다. 월세가 상승해서 어느 정도 돌파를 하면은, 네, 월세가 다시 수요가 몰리지 않고 전세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실탄 좀 쏘세요. 예? 실탄 안 쏘실 거예요? 네? 자, 인사하고 할게요. 자, 미조원님 반갑습니다. 자, 미조원님 제가 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자, 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요, 이제 1080 픽셀로 최고급 사양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이슬리님께서 지방 살리기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이강시은님께서, 네, 24년 부동산 하락하는데 이유가 공급량에 상관없다네요. 지난 데이터를 보면 공급량 없을 때도 매매가 하락했고 거래도 없었다고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량 별개로 간듯 생각나네요. 자, 우리 광수형님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네, 시장은 단순해요. 주식 차트 보셨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갑니까?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서울장 요렇게 해서 쭉 떨어졌었고 요렇게 반등했는데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때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시행되면서, 네, 반등은 있다. 근데 그 반등 영원히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원히 갈 수 없다. 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시행되고 나서 올랐던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폐지되고 나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특례 보금자리로 시장이 부응했으면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폐지가 되면 다시 시장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인지상정. 네. 그리고 나서 요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스 팩토리 형님 영상 이전 거 다 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등 치니까 계속 올라온다 했잖아요. 네? 또 우리 이채 형님 시장이 반등 치니까 요 구간에서 계속 떨어진다 했었고, 네, 이태 형님은 여기서 떨어진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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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떨어진다고만 이야기하셨죠. 나머지 수많은 분들, 네, 광수 형님 같은 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급량 감소한다고 이제 MC들이 반박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형님께서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급량은 상대적인 거다. 공급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절대적인 공급량이 많아도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공급량은 상대적인 거다. 수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집값이 떨어지는 본질적 이유는 그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가격이 시장과는 맞지가 않아요. 자,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가격은 쭉 선을 그으면 불과 1년 전에 이 가격은 이게 7억이라 치고 여기 7억이 치잖아요. 비싸니까 떨어진 거예요. 비싸니까. 근데 7억이 다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까? 9억 7억으로 9억 10억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 차이인 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요렇게 떨어졌고,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횡보. 네. 이 횡보장으로 갑니다. 그 대신에 서울과 수도권은요, 이 횡보장이 지나치게 길어요. 왜? 3기 신도시, 용국이 형, 반말하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이제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 언제요? 2030년도 다 되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있다니까요. 시장이 요렇게 횡보를 하다가 요렇게 올라도 3기 신도시 때문에 다시 두들겨 맞아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점점 회복하면 떨어졌다가 점점 회복하면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결국은 언젠가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매매가를 들어올리는 형태. 네. 그리고 이런 전세가 매매가 붙는 현상, 이런 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노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방향은요, 여기에 이 횡보장의 길이 있죠. 디스턴스, 이게 짧은 곳, 거리가 짧은 곳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입니다. 거기 어디? 여러분들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 실탄 계속 투입하라 했죠? 네. 저는 한 지역에만 몰빵 치지 않았어요. 나눠놨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요, 올해 2023년도, 물론 그 지역은요, 2024년도에도 기회가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25년도, 26년도, 그 지역이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봐요. 다 아시죠? 네. 다 아시기 때문에 지겨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자, 공략 없을 때. 오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24년 부동산 하락하는데 이유가 공급량이랑 상관없다네요. 지난 데이터를 보면 공급량 없을 때도 매매가 하락했고, 거래도 없었다고. 네. 수요가 중요하지. 공급량 별개라고 간다 생각나네요. 그쵸? 네, 그 부분도 맞는 말이에요. 부동산은 정답이 없는데, 공급량이 없을 때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산은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공급한 만큼 적정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 즉 외지 투자자가 엄청나게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부산 부동산에. 부산은 산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기침이 나네요. 자, 부산 부동산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정이요. 그러면 외지에서 계속 외지 투자자들 투자금이 들어와 보세요. 유명한 아파트 몇 개 없어요. 그냥 뜬다니까요. 네. 그냥 떠요. 자, 제이선리님. 작년 고금리 때 거의 월세로 거래가 된 것 맞습니다. 네. 시장은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고금리면 월세로 한다. 또는 그 시장에서는 또 매수인, 자, 임차인에게도 또 유리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전세가 아닌 월세로. 네. 잘 사장님, 내년 수요가 없을 수 있나요? 금리 나등등 대신 무슨 말이에요? 네. 자, 내년 수요가 없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있어요. 왜요? 부동산은 실거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방송 다 보고 계시잖아요. 특정한 공간 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99.7%예요. 그런데 제 방송을 길거리에서 지금 달달달 떨면서 보시는 분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동산, 자, 버스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대부분 집에서 따뜻하게, 네, 이불 덮고, 네, 이불 속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독적인 준생 방송을 보면서. 네. 제이설님, 자, 부산에 바다뷰가 나오는 것도 타 지역과 수요가 차별화되는 것일까요? 자, 부산은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평지 그리고 오션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산 학군이 없어요. 네. 학군지라고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평지와 오션뷰라는 이 상품성에 사람들이 집착을 엄청나게 합니다. 상품성에 집착한다는 것은요, 상승장 때 정답 고르기 너무 쉬운 거죠. 아, 이거 사면 오르니까. 네. 오션뷰 사면 오르니까요. 그런데 하락장이든 지나치게 상품성만 보잖아요. 그러면 또 패착을 하게 돼요. 어떤 패착이요? 자, 부산이 이러잖아요. 네. 패착하시는 분이 뭐다? 이런 거 사는 분들. 5, 6도 SK뷰 이런 거. 네. 5, 6도 SK뷰.
자, 패착한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걸 패착이라 한다고요. 네.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중요한 건요, 상품성이 아니라고요. 네. 중요한 건요, 시장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간과하고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은 오션뷰가 정답이라고 네, 하면서 이거 다 팔아치우려고 난리예요. 네. 파워까지 넘어갔는데, 자, 또 저는 북항 이런 거 믿지도 않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입주했지만 하버시티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